자, 미디어 정거장 시간입니다. 봉우리. 네. 미디어 정거장은 오늘의 영화는 뭡니까? 오늘 영화는 스윙 보트입니다. 자, 말하는 걸로 이미 들어서 지금 약간 느낌이 왔는데 영화 봤습니까? 봤습니다. 주연, 근데 주연 배우가 누굽니까? 주연 배우가 버드입니다. 배우라고 했습니다. 아, 배우 네. 케빈 코스트너. 올 워터 월드. 또 그거를 알아듣네. 알아주시네 또 그거를. 무슨 얘기하나? 케빈 코스트 하면 워터 하면 뭐 워터월드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걸 먼저 하지 않나? 네. 늑대와 춤을? 그렇지. 아, 몰라요. 저는 그냥 제가 재밌게 봤던 영화 워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노웨이 아웃을 되게 좋거든요. 아, 노웨이 아웃은 명작이죠. 네. 물론 그 여배우들 네. 좋아하긴 합니다. 그래도 케빈 코스트 엄청 멋있게 나왔잖아요. 네네. 아, 진 에크먼도 되게 멋있게 나왔어요. 진 에크만 진짜 네. 멋있고요. 노웨이 아웃에 나왔던 그 무슨 영인데? 현영. 아, 션영. 션영은 정말 거기서 진짜 나 진짜. 천사인 줄 알았어요. 네. 진짜 너무 예쁜 거야. 그 케빈 코스터의 심정이 너무 이해가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예쁜 여자 독점하고 싶은데 네. 독점이 안 되잖아. 네. 기억납니다. 자, 어쨌든 케빈 코스터가 한때 미국을 상징하는 배우였어요. 그 정도예요? 왜냐하면 늑대와 추물이라는 작품이 결국 인디안들에게 사죄하는 영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미국의 양심, 미국의 지성을 상징하는 배우였는데 본인이 별로 이렇게 지성적이지 못한 행동을 좀 했죠. 네. 투자도 약간 지성적이지 못하게 했고요. 그래서 몰락했다가 요즘은 또 이제 제2의 전성기 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 또 다시 나이 들면서 좀 네. 새로운 걸 찾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되게 씁쓸한 진실인데요. 인성은 바뀔 수 있지만 외모는 그대로다라는. 아니 솔직히 케빈 코스너가 정말 잘생긴 어떤 잘생긴 배우. 전형적인 미국 남자죠. 그러니까 이 배우는 좀 망가져도 언제나 소구 포인트가 있는 거야. 하지만 뭐 히스패닉 배우 이런 사람들은 나이 먹고 좀 늙으면 소구 포인트가 훅 떨어지거든요. 맞아요. 네. 그 섹시함이라든가 이런 게 보통 승부수기 때문에. 네. 히스패닉 애들은. 리차드 겨 같은 배우 솔직히 연기도 잘 못하는데 맞아. 나이 먹고도 계속 나이 먹고도 계속 주연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좀 다르다. 근데 이거는 또 뭐라 할 수 없는 게 우리도 그렇잖아. 잘생긴 남자 배우의 소구 포인트는 계속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무리 예뻐도 김혜수 같은 배우는 점점 떨어지죠. 네. 소구 포인트가. 자, 그런 씁쓸함을 하지만 전혀 씁쓸한 영화가 아닙니다. 이 스윙보트는 굉장히 흥겨운 영화입니다. 웃겨요. 네,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케빈 코스너의 이런 인생 막장 연기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네. 이 사람이 이렇게 정말 처절하게 망가지는구나. 제가 물론 미국 생활을 막 이렇게 오래 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예. 그러니까 미국의 그 백인 그 하류층, 예. 맞아요. 예 전혀 정치 저관여층. 네. 맞아. 이게 관심 없고 네. 모자 맨날 야구 캡 쓰고 다니고. 네. 예. 누군지도 모르는 그 것 같아. 전형을 정말 연기를 잘하더라고. 실제 생활이 약간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실제는 그거보다 못생겼죠. 네. 그렇죠. 좀 더 살도 많이 찌고. 살도 많이 찌고요. 네. 예. 좀 더 무식해 보이지만 네. 이 사람은 이제 외모 자체가 이제 그러진 않는데. 네. 근데 그런 연기 참 잘하더라고. 근데 이제 외모가 괜찮으니까 망가뜨리려고 더 심한 행동을 막 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한 포인트는 소구 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팔리는 포인트를 얘기한 거예요. 네. 네. 어필하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하류층의 생활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백인 하류층의 생활을 보여주는 영화 많이 있습니다. 뭐 힐빌리의 노래 같은 영화도 있고요. 거기 보면은 나 왜 자꾸 배우 이름 생각 안 나지? 어쨌든 거기도 굉장히 예쁜 배우가 정말 모든 걸 다 내던지고 연기를 하는데, 근데 하류층 흑인들보다 백인 하류층이 더 인구가 많죠. 절대 인구는 더 많죠. 그렇죠. 네. 네. 상대 비율로 따지면 이제 흑인이 물론 더 이렇게 비율적으로는 인구의 비율로 따진다는 그런 하류층이 더 많고 이제 저소득층이 더 많지만 네. 절대수로 따지면은 네. 이른바 레드넥이 되는 사람들. 네. 이게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로 이런 하류층 백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대요. 많이 늘어났죠.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갖고 있는 기초 자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집이나 이런 것들을 흔들어 버렸잖아요. 몰락한 중산층이. 예. 네. 그래서 아예 어떤 타운은 무슨 뭐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인데 마을 하나가 그냥 없어져 버렸어. 그렇지. 이게 몰락한 중산층도 아니고요. 네. 중산층이 몰락해서 애초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결합된 거지. 같이 만났구나. 네. 예. 수가 늘어난 거구나. 원래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은 그 고용과 해고가 엄청 자유로운 사회거든요. 예. 너 해고하면 바로 네. 해고잖아요. 예. 그리고 사업 같은 것도 하기 되게 좋고, 그리고 또 망하기도 좋고.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메리칸 드림인데, 네. 근데 거기에 미국의 이제 그 백인 이제 그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진짜로 자산이 땡전 한 푼 없는 경우도 많아요. 와. 주 단위로 살아.
정부에서 보조금 나오는 거. 아니 어. 페이슬립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네. 그 걔네는 페이 자체를 주 단위로 주급으로 주는 받는 거야, 거죠. 주급으로. 아. 월급도 아니라 주급으로 받아요. 아. 그럼 주급으로 받으면 다 써. 다 쓰죠. 그리고 다음 주 올 때까지 하루 이틀 더 버텨. 예. 그리고 또 써. 아. 그러다가 이제 빚을 내. 예. 그리고선 막 이제 주급으로 이제 좀 해가지고 또 저축을 하나도 안 해. 예. 이런 식으로 살거든요, 음. 많이. 와. 근데 그게 어. 해고가 되든 언제든 고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하급 고용들은 많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 있어서 갈 수도 있고 저기도 할 수 있고. 뭐 아마존 물류센터 뭐 이런데 음. 가면 언제나 고용은 되니까. 네. 근데 그 자리를 이제 그 다른 인종들이 채우기 시작을 했고, 음. 뭐랄까 복지나 이런 것들도 원래는 또 없었지만 사실 더 약해졌고, 네. 그동안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그 황금 시대 때 일부 쌓아놓은 어떤 자산이 있었던 거 똘락 날려먹고 네. 이러면서 이제 2층이 굉장히 넓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시카고 같은 도시들은 이제 완전 도시 전체가 그냥 네. 네, 완전 그냥 몰락한 도시가 돼 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또 어디야 뉴올리언즈인가 거기 가면은 막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마약 맞고 막 다 늘어져 있고 막 이런 유튜브 컨텐츠도 있기는 합디다마는 뭐 그건 유튜브로 세상을 배우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다 그렇게 하겠어요. 길거리에서까지 그렇게 마약을 하는 거는 정말 네. 막장이고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 음. 그냥 그런 정도의 음. 모습이 보일 정도로 이제 심해졌다는 얘기예요. 아, 이제 근근히 먹고 사는 수준으로 예. 주급으로. 참,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 도시 얘기하는 그 도시가 다 달라. 아, 어떤 분은 필라델피아라 그러고 어떤 분은 샌디에이고라 그러고. 그게요 또 이게 도시별로 다 있어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였던 거. 샌프란시스코나 샌디에고나 네. 이런 데는 서부에 굉장히 잘 네. 사는 도시기 때문에 필라델피아였던 것 같아요. 예. 필라델피아는 굉장히 네. 좀 많이 몰락했죠. 시카고도 이제 많이 몰락했고. 예. 네. 시카고는 그래서 시카고가 마이클 조던의 향수를 못 잊는 거죠. 예. 승리가 없던 도시에 승리를 막 갖다 줬으니까. 예. 디트로이트는 그렇죠. 예. 네. 거긴 로보캅까지 나왔잖아요. 오죽하면. 아, 진짜 맞아요. 예. 야 로보캅이 예. 필요한 도시야? 디트로이트가 주무대죠. 로보캅이 주무대. 예. 거기도 정말 영화 보면 막장이거든요. 근데 뭐 실제로 가서 보면 어떤지는 전 모릅니다. 안 가봤기 때문에. 자, 하지만 오늘 얘기가 우리가 말할 거는 그런 몰락한 도시가 아니라요. 그냥 어떤 그 뭐죠? 90년대 미국의 그런 따뜻함이 좀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여기는 차라리 시골 도시 같은 데니까. 네네. 완전 시골이던데. 그러니까 온 마을 사람들의 따뜻함이 있는 네. 거죠. 아직 따뜻함을 갖고 있는 미국의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한 남자 얘기인데, 남자가 자기의 능력에 비해서 너무 감당 못할 정도로 똑똑한 딸을 낳은 게 문제였어요. 근데 진짜 매력적이더라. 딸내미는 진짜 똘똘해. 예. 네. 딸은 진짜 아니 보통 근데 아빠가 막장이면 딸도 같이 망가지기 마련인데 네. 얜 너무 똑똑했나 그 봐. 엄마가 상상 이상으로 똑똑한 사람인가 봐요. 근데 이게 뭐의 그 거냐면 미국 사를 약간 축소시켜서 보여주는 건데 호머 심슨 있잖아요. 네네네. 호머 심슨의 호머 심슨과 딸, 딸 마지 심슨인가요? 마지는 네. 이제 와이프고, 네. 아 그렇지 그렇지. 예, 네. 그 딸, 네. 아들은 또 약간 개구쟁이잖아요. 예. 딸이 되게 똑똑하잖아요. 맞아요. 예, 딱 그 호머 심슨하고 그 딸, 아, 예,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미국 사람들한테 익숙한. 그렇지, 익숙한 이미지지. 아, 리사 이거- 그래. 아 이것도 흥행을 위해서였구나. 음. 아 근데 보면 이런 가족들이 많아요. 음. 그러니까 아빠는 바보 멍청이, 엄마는 집 나갔고, 예. 그렇죠. 아들이나 딸만 혼자 똑똑한. 그래서 집안을 걔가 다 건사하는 그런 가족들이 미국 영화에 굉장히 많이 나온 가족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남자가 정말 개판으로 정말 한심하게 살고 있어요. 한량이에요, 거의 한량. 네. 예. 만약에 내 친구가 이랬잖아요. 한량은 그럴 때 쓰는 게 아니야. 어. 그게 루저지. 그치. 한량은 넉넉해야지 한량이지. 아 그러네. 예, 맞아. 근데 음. 하긴 일에서도 잘리고 그러니까. 그럼 이 사람은 양육권 뺏길 판이에요 지금. 일에서도 잘리고 예. 보니까 막 집 청소도 안 하는 것 같고. 청소 안 하고 예. 맨날 싸구려 맥주 먹고 있고. 맞아. 그런. 그러다가 저기 직장에서도 민폐나 끼치고 그 맞아. 계란 그러니까. 쌓아놓은 거 혼자 다 물어뜨리고 막 맞아. 이래놓고 모른 척 한답시고 네. 선글라스 끼고 모른 일단 척하고 막 한량이면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일은 하려고. 일을 하지. 일을 하지. 대표적으로 한량이라는 단어가 정말 추락한 단어예요. 예. 한량이 한가하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양은 사실 어느 정도 양반이나 이런 정도의 지위에 있어서 예. 벼슬은 얻지 못한 채 그냥 놀러나 다니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맞아.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좋은 거야. 일을 안 해야 돼. 하고 싶은 직업 있다면 한량이야. 아 세상 부러운데 진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루저. 루저. 예.
백수 건달도 약간 너무 과하다. 루저예요, 그냥 루저. 예. 근데 사람은 또 딸한테 하는 거 보면 착해 보이는. 아 그리고 예. 친구들도 다 이 사람 좋아하는 맞아, 걸로 봐서 사람 좋다 그러고. 사람은 좋은 사람. 예.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사람만 좋은 사람 있잖아요. 무골호인 뭐 이런. 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사람은 좋은데 막 딸하고 한 약속 다 까먹어. 딸한테 형편없는 아빠야, 진짜. 당신이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다행히 저는 말이죠. 딸이 없어요. 딸이 없어. 약속을 까먹을 딸이 없어서 괜찮아. 엄마하고는 까먹잖아요. 엄마하고 약속을 안 해. 그래서 잠깐만. 우리하고 약속한 방송 개시 시간도 까먹던데요? 이거는 괜찮아. 아니 어? 괜찮은 게 아니라 PD님이 도발해서 보람 씨랑 술 먹었잖아요. 근데 딸이 아닌데. 아니 우리랑 한 약속을 깨고 보람 씨랑 술 그렇지. 먹었잖아요. 아 그거 선후 관계가 잘못된 건데. 이거는 저 술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제 봉우리의 변명은 듣지 않겠고요. 저는 보람 씨가 와야 확인된다라고 그렇지. 봅니다. 나중에 보람 씨를 한번 모셔야 되겠다. 네, 모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발언을 했느냐. 내일 그렇지. 안 가도 된다 이런 얘기 혹시 했느냐. 그렇지. 이런 거. 확인해봐야 됩니다. 안 그랬을 텐데 이젠 기억도 잘 안 나네. 보람 씨는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네. 보람 씨 지금 혹시 보고 계시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미리 메시지를 마사지 해가지고 보글이 완전히 보내버릴게요. 아, 이거, M장 본명이 흥보람이에요? 진짜? 예, 홍보람이에요. 야, 아 진짜로? 왜 M장이라는 이름 쓰는지 알겠네. 저도 솔직히 본명 듣고 굉장히 좋다야. 아, 어. 네. 되게 왜 안 어울릴까요? 이름이랑 안 어울려. 보람이라는 이름이 어. 약간 오창석이 차라리 보람이었으면 어울렸을 어. 거야. 차라리 오보람 뭐 이렇게. 예. 음. 근데 M장한테는 어울리지 않아. M장 씨는 오창석 씨의 이름을 가져오면 석창이라 그러면 어울릴 것 같아요. 홍석창. 너무 욕 같아. 여러분 우리 교수님이 이런 사람이에요. 사람 놀리고 아니 그냥 그렇다는 거지 뭐 맞아. 연기하면. 아니 뭐 어울린다는 게 뭐 문제야? 놀리는 거야, 놀리는 거. 네. 그러고 보면 참 우리 부모님이 내 이름은 잘 지어줬어. 아유 감사해. 그리고요 진짜 복 받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 이름. 이름 기억이 잘 돼서. 네. 네. 아무데나 다 갖다 붙여도 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각하면 지각봉. 비겁하다고 놀릴 땐 비겁봉. 우리 뒤에 봉자 붙으면 다 붙어. 이봉 활동가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봉자. 네. 아주 좋죠. 나 좋습니다. 그 중간에 있어가 좀 애매하긴 한데. 네. 아니야. 네. 이제부터 내가 보여줄게요. 네. 저는 봉 씨가 성인 줄 아는 사람들 맞아요. 맞아요. 이름이 우린 줄 알아요. 봉우리. 그리고 저기 거엄님 저널리즘 띵 한번 놀러 갔더니 제가 거기 가서 봉아리라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제가 별명이 그런 거 되게 봉아리예요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되게 좋아해요. 네. 아무튼 넘어갑시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어찌 하다가 이제 같이 투표를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딸이 이제 수업 시간에 맞아. 이 수업 시간에 배우고 온 음. 거를 부모님들이 같이 더 이렇게 붐업을 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게다가 자기가 발표를 한 내용이잖아요. 네. 시민권에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시민권의 가장 기본적인 것,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다라는 걸 딸내미가 똑똑하게 발표를 하는데 아빠가 술 이렇게 먹더니 드링 거하더니 야, 그거 학교에서 하는 거 다 헛소리야. 야, 뭐 투표한다고 세상이 바뀌어? 웃기고 앉았네. 보험료가 내려가?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치 저관여층의 정치 뭐랄까 냉소? 무관심, 네. 냉소 이런 게 네. 이제 표현되죠. 그러니까 네. 내가 정치에 관심 안 갖는 이유를 합리화하는 냉소. 네. 그렇죠. 예. 를 케빈 코스트너가 정말 건달 같은 그런 액션으로 보여주는데. 진짜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네. 근데 딸내미가 포기를 안 해요. 그래서 아버지를 음. 억지로라도 끌고 아빠 오늘 몇 시까지 투표하러 와. 투표장에 투표는 저 빙고장에서 하니까 글로 오면 돼. 근데 시골 마을엔 그렇게 빙고를 많이 하나 보죠. 그렇죠. 예. 그게 어. 일종의 저기 음. 일본으로 치면은 네. 빠칭코? 아. 근데 그거보다 약간 더 건전한. 건전한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그렇지. 하시더라고. 예. 근데 그런 거 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모여가지고. 그렇죠. 예. 예. 재밌잖아. 예. 맞아. 예, 사람도 만나고. 우리도 모여서 빙고 날까요? 뭐 소리. 빙고장으로 와라고 했는데 아빠가 그날은 진짜로 딴 때는 다 술 처먹느라 못 갔지만 그날은 진짜로 그 투표 오늘이 투표입니다라고 하는 표지판에 머리를 부딪혀요. 그래갖고 물론 술을 거의 기절을 한 거지. 그치. 이제 물론 술을 마신 상태죠. 맞아요. 맨정신에 거기 이미 부딪혔겠어. 그리고 이미 약속 시간이 늦었을 걸요 아마. 그렇지. 그 이미 머리 늦었어. 부딪힐 때. 예. 달려가다가 부딪힌 거지. 예. 그래서 또 못 갑니다. 근데 딸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아빠 뭐 사회보장 노무나 그런 거 다 알고 있을 테니까 가가지고 대신 투표를 하려고 해요. 근데 투표를 하려고 하는 순간 누구를 선택하는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 순간 청소하는 할머니가 그 전원 코드를 뽑아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띡 이렇게 그렇죠. 되죠. 네. 네. 투표에 응모는 했는데 아직 투표를 못한 상태가 된 거예요. 처리가 안 된. 누가? 딸내미가 아니라 그 아빠가. 아빠가. 근데 그 확인증은 또 뜯어가죠. 그렇지. 투표가 됐다는 네. 확인증을. 그 확인증을 뜯어서 봤네. 아 봤네요. 이거 봤네. 이거 디테일인데. 아니, 디테일이 심지어- 살아있네. 심지어 제가 이거를 옛날에 봤어요. 근데 옛날에 기억나? 봐서 기억이 안 나서 다시 봤어요. 봉우리가 다시 보고 왔다는 얘기는 재밌어요, 그래서. 영화가 보기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네, 재밌어, 네. 웃겨. 네. 네. 만약에 보기 불편한 영화였으면 중간에 끄고 옛날에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이렇게 네. 나왔을 거예요. 네. 자, 그랬는데 여기서 마침 대통령 선거, 여기서 이제 미국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가 좀 맞아. 필요한데. 근데 그렇죠. 몰라도 되긴 하요. 영화 보는데 문제가 없긴 한데. 네, 문제가 없긴 한데 교수님한테 이건 좀 저도 좀 여쭤보려고. 맞아. 네. 예. 이거는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가.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저도 수학이 약해서 그런가 봐요. 첫 번째는 어. 등록을 해야 된대. 그 아빠가 뭘 등록을 해야 투표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 영화에서 보면은. 선거 인단에 등록해야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상해요? 그걸 등록을 하던데. 좀 이상해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가서 하잖아요. 뭘 등록 안 해도 되잖아. 뭐 그야 그냥.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동사무소 우리 투표장에 가서 음. 이름 올라가 있는 거랑 똑같이 그냥 그런 절차가 그렇지. 있는 거고. 그렇죠. 예. 본인 확인 절차인 거죠.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우리도 이사하면 전입 신고는 해야 되잖아요. 예. 네. 오케이.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주민등록 체계가 너무 발달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자동으로 돼 있구나. 예, 그래서 그냥 다 연동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는 기껏해야 주민등록번호 없으니까 네.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보장 그걸로 등록을 해야 되는구나 투표할 때. 그 사람의 아이디가 사회보장 넘버이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는 걸 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케빈 코스너 이것도 안 해놨거든.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이런 그래서 것도 딸이- 하는구나. 그러잖아. 딸이 자기가 대신 등록했다고 하니까 막 화내면서 야 그럼 자꾸 배심원까지 하러 오라 그래. 뭐 이런단 맞아. 말이에요. 그걸 네. 등록해놓으면은 다른 것도 귀찮다. 부르나 봐요. 귀찮다 이거지. 내 딸이 가서 재밌어. 등록을 했는데 네. 자 미국 대선입니다. 미국 대선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한 표씩 행사하는 게 아니라 맞아. 간접 선거. 간접 선거잖아요. 그렇죠. 선거 인단을 뽑는 투표죠. 네. 정확히 말하면. 선거 임단을 뽑는 투표. 그러니까 누가 우리 대신 나가서 선거를 할 건지를 뽑는 투표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주마다 이제 선거 인단의 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되게 사람이 많아. 60 정도 될 거야. 아, 예. 예, 근데 무슨 뭐 오하이오나 이런 데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적고 인구 밀도가 적은 데들은 거의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주니까 몇 개는 줘. 예,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캘리포니아는 하나를 이기잖아요. 네. 그럼 작은 주를 서너 개 이기는 것과 똑같은 효과예요. 선거 인단이 많으니까 거기. 네. 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네. 쉽게 말하면 네. 국회를 300명을 뽑잖아. 네. 예. 300명을 뽑는데 민주당이 지금 180 가까이 석이었었고 맞아요. 국민의힘이 100석 약간 넘는 거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투표율 차이는 얼마 안 냈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근데 국회의장을 뽑는다고 쳐봐. 그럼 달라지지. 그럼 다르죠. 네. 지역구에서 한 표만 이겨도 그 한 표는 국회의장을 뽑기 위한 저쪽 표가 되는 거지. 국민의힘 관점에서 보면. 선거인단이 그런 거예요. 주마다 사람 수가 좀 다른데 인구에 따라서 그거를 한 표라도 이기면 그 수의 선거인단 수를 다 가져가. 신기하다 이거. 예. 들으면 들을수록 참 맞아.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죠? 왜 그렇게 해놨을까? 나라가 커서 그런가? 아니 미국처럼 IT가 잘 발달한 나라가 왜 차라리 이렇게- 더 소선거구로 해가지고 더 작은데 선거인단은 간접 선거를 할 거면 직접 뽑는 방식으로. 네, 예. 그래서 그 수를 비율에 맞추는 수도 할 수도 있는데 네. 이를테면 이렇게 너무 복잡하니까 아예 주마다 선거인단은 그냥 이렇게 이긴 자가 다 가져가는 그런 방식으로. 간단하게 가령 내가 간소화를 했구나. 캘리포니아에서 이기면 40석을 다 가져가는 거군요. 그렇죠. 신박하네. 네. 한 선거구 주 선거구에서 이기는 승자가 네. 그 주를 대표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럼 그 선거구에서 뭐 29대 11이 나오면 그 사람이 이긴 거죠? 29표 받은 사람이 이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그 사람이 40개를 다 가져가는 거고요? 그렇죠. 네. 이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계산이 되게 복잡한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 45대 55 뭐 이런 식으로 55 네. 보통 사람들의 파퓰러 보트라고 부르는 네. 일반 보트는 55를 받았지만 네. 전체 선거인단에서는 막 두세 명 이겨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그래요. 미국에서 실제로 그래서 그 엘고어인가? 네. 엘고어는 실제로 받은 표는 더 많은데 졌다면서요. 맞아요. 네. 졌죠. 네. 그런 그런 케이스.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근에는 굉장히 비등비등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꾸는 네. 주를 누가 가져가느냐가 결국에는 이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선거의 마지막 한 명이 완전히 2분이었고 완전히 똑같았고 동점이었는데 선거인단이 동점이었는데 요주만 이기면 돼. 그러면 그렇죠. 내가 이기는 거야. 그럼 대선에서 이기는 거죠. 그렇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투표가 등록이 됐는데 아직 투표권을 무효가 된 사람이 한 명. 딱 한 명 있는 거야. 그 한 사람. 네. 그
루저 한 명. 딸이 대신 투표한. 그 세상 루저. 여기서도 딱 49대 49인 거지. 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한 딱 한 표가 명. 필요 어디로 가냐? 그러면 이제 50이 되는 거고. 예. 그러면은 49니까 다음은 얼마야? 뭐 한 저기, 80, 98. 네, 98. 아, 왜 이래? 98을 다 가져가는 거지.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제 되는 거야. 대통령이 되는. 야, 신기방기하네. 거기 이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그린리프예요. 너무 반가웠어요. 미국 부자, 제가 미국 부자라 그랬죠. 그린리프. 미국 부자잖아. 어디에 나왔죠, 그린리프가? 민주당. 아니, 그러니까 영화에서. 우리가 했던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린리프가. 맞네. 무슨 영화였지? 누가 아버지잖아. 굉장히 잘생긴 미국 남자야. 부자인데 그냥. 그러니까 그따위로 기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신기한 기억 방식이네. 미국 부자. 그 주드로. 그렇지. 그래. 주드로가 어디 나오니? 주드로가 뭔가 나쁜 놈이야. 댓글 봐. 댓글. 댓글? 영화 이름을 안 써주는데? 리플리. 리플리. 진짜 모르는구나. 리플리야? 예, 알겠습니다. 예. 뭐 태양은 가득히나 네. 리플리나. 네. 알랭드롱 나와도 되고요.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 게 아니었잖아요. 예.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이제 결정되는. 네. 그렇죠. 그 우리 저 케빈 코스터너 때문에. 네. 그렇죠. 이 한 표가 그래서 대통령을 결정하는 표가 된 거지. 네. 그래서 표가 무효 처리가 됐으므로 10일 후에 재투표를 하기로 합니다. 자, 그럼 그 10일 동안 무엇을 하겠습니까?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에 도전하는 야당 후보가 달려옵니다. 재밌어 진짜. 당연히 달려와야지 그러면. 저는 여기서 궁금했던 게 음. 아무리 그 한 명이 남았다는 걸 안다 그래도 네. 각 후보가 와서 그렇게 막 선물 주고 음. 막 좋아하는 공연도 보여주고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그건 저도 좀 굳이 말하면은 그럴 수도 있지만 네. 미국은 우리보다는 돈에 훨씬 더 좀 자유로운 편. 조금 자유로워요. 하기사 로비도 합법인데 뭐. 그러니까 이게 물론 간접적으로 이제 어떤 베너핏을 주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선거 캠페인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거든요.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너무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과장해서 그린 측면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럼요. 선거 운동을 한다고. 그럼요. 예. 네. 사실 이 영화 가장 투성이인 게 그 꼬마 아이가 혼자 그 많은 편지를 다 보고 받고 그렇지. 읽고 답장 쓰고 말도 안 되잖아요. 네. 하지만 이거는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네. 심지어는 블랙 코미디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화이트 코미디가 화이트 코미디. 풍자의 느낌이 별로 느껴지지 않아. 예. 마지막에 가서 약간 느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그냥 상황권, 시츄에이션 코미디예요. 시트콤인 거죠. 그냥 재밌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풍자적인 요소가 딱 두드러지게 나온 게 딱 하나인데 음. 뭐냐면 원래는 보수당 쪽에 공화당 쪽의 후보는 예, 보수적인 정책을 내고 네네네. 민주당 쪽의 후보는 맞아. 진보적인 정책을 내잖아요. 뭐 그쵸. 동상의 정책이나. 또 기조가 있죠, 보통은. 근데 얘를 네. 설득하기 위해서 맞아. 서로 반대 기조에 진보를 포기하고 막 보수를 포기하고 막 이래. 왜냐면은 다른 표들 눈치를 안 봐도 되거든. 아니잖아. 얘만 얘만 보시면 잡으면 되거든. 얘만 꼬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선거가 세상 단순한 일이 돼버리는 그렇지. 거야. 예. 한 사람을 꼬시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영업이 돼버린 거야, 영업이. 맞아요. 그런 부분은 되게 웃겨요. 네. 막 낚시 못한다 그랬더니 막 음. 저 보수 공화당 후보가 음. 나 강 없어지면 낚시 못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강을 지키는 환경보호 정책을 환경 지킴이가 되고.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요. 원래 미국은 네.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각자가 그 텃밭이 있어. 네. 이게 고정된 스테이트들이 있고 고정된 연령층과 고정된 계층과 고정된 성별 네. 이게 있어요. 가령 뭐 트럼프는 레드넥들이고. 그렇죠. 네.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유색인종, 이른바 이민자 집단, 네. 그다음에 여성, 그리고 진보 세력. 젊은층, 네. 그다음에 문화계, 예. 뭐 금융계 이런 쪽이고 공화당 쪽은 산업계, 네. 그리고 이제 남부 노동자. 노동자 뭐 이런 쪽이잖아요. 백인 노동자 이런 네. 쪽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모여 있는 데들은 이제 고정된 스테이트들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빼고 나면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을 일단 먼저 설득하기 위한 정책을 내. 이를테면 낙태 금지, 낙태 찬성 뭐 이런 식으로 집고양이 잡는 거죠. 탁 하고 갈리는 거죠. 네. 그런데- 집고양이래. 저기 집토끼 잡는 거죠. 네. 집고양이야. 집토끼. 네. 이거 설득력이 있어. 길고양이, 집고양이 생각하고. 집고양이 깜짝 놀랐네. 그런데 네. 여기서 이제 시간이 지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른바 중도를 잡기 위한 노력들. 실제로 스윙 스테이트를 잡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네. 애초에 고정 지지층이 불만스러워하는 정책들이 나와요. 하지만 이쪽 스테이트들은 어차피 안 움직이니까. 그렇지. 네. 그럼 왜 최초부터 스윙을 잡기 위한 스윙 스테이트를 잡기 위한 정책을 내놓지 않느냐? 네.
집단속이 먼저니까. 그렇지. 예. 예, 고정 스테이트한테 지면 안 돼. 그리고 그거는 뭐냐면 이제 왜 프라이머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후보자 경쟁을 하잖아요. 예, 예, 그때부터 이미 예비 선거가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맞아요. 그때는 집단속을 해가지고 이겨야 되거든. 예. 그렇지. 예. 자기 지지층을 결속해서 이겨야 돼. 말하자면 예. 권리당원의 표를 모아야 돼. 쪽수 싸움이 되는 거죠, 그냥. 예. 후보가 되는 순간 네. 그리고 난 다음엔 어떡하냐면 이미 이제 기본 선거는 끝난 거니까 그렇지. 그 다음부터는 스윙 스테이트를 잡기 위한 그런 정책을 펼친다. 다소 이제 진보 쪽에서는 보수적인 정책이 그렇죠. 나오고 예. 보수 쪽에서는 다소 진보적인 정책이 나오고 교수님 항상 얘기하지만 박근혜도 그때는 했다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요게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정반대 네. 하고 막 이 사람이 원하면은 막 광고에서도 사람 없애고 막 이런 식으로 그 이 사람은 별 뜻 없이 한 얘기인데 맞아. 생명은 다 소중하죠 이러니까 낙태 실현하더라. 낙태 금지 막. 예. 아. 그게 상징하는 네. 바가 스윙 스테이트 내지 중도층이라고 부르는 데가 네. 1인 1표 같지만 네. 1인 1표가 아니다라는 걸 두 가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미국 특히 미국은 1인 1표가 아니라 이 선거인단 제도를 가지고 있는 간접 제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네. 이게 미국의 정치 구조의 근본적인 한계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네네. 또 한 가지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에서는 음. 스윙 스테이트 내지 이른바 중도라고 부르는 쪽이 한 표값 이상을 가져간다. 그러니까 고정 스테이트에서 투표하는 사람들은 약간 손해 보는 느낌이겠어요. 그렇죠. 손해 보는 느낌이죠. 아 뭐야 나는 뭐 다 잡아놓은 그렇지. 집기가 이거야? 그렇지. 나한테 먹이를 너무 안 주는데. 그렇지. 네. 마치 나한테 이득이 될 정책처럼 할 것 같지만 네. 사실 알고 보면 저 얼마 안 되는 애들한테 훨씬 더 좋은 정책들을 막 주네? 이런 식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소위 소수자 음. 그리고 뭐 이제 뭐 저기 뭐야 그 퀴어 음. 이런 분들이 더 많은 이득을 가져간다라고 실제로 그렇지 그렇죠. 않은데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 예,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아 그러면은 그 이제 케빈 코스너 한 사람에게 그 대선의 결과가 달려 있는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극단적인 비유네요. 예, 극단적인 비유인데 네. 꽤 그래도 설득력이 있는 비유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나 단순화시켰지만 코미디처럼 네. 미국 정치의 중요한 한계점과 도달점을 아주 잘 압축했지. 그리고 이 대상 또한 케빈 코스너 또한 한껏 비웃고 있는데요. 야, 뭐 네가 정치를 혐오해? 네가 정치를 혐오할 급이나 되는 거야? 라는 거를 영화가 내내 깔고 네. 있어요. 그리고 그 딸의 네. 존재 자체가 네, 그렇지. 딸의 존재 자체가 너는 거기서 그러잖아요. 아니 당신들 대통령도 지키는 사람이 왜 내 딸을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네 딸이 대통령보다 똑똑하더라. 그 대사 너무 좋았어. 예. 왜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보다 똑똑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지. 이러더라고. 거기 보면은 두 후보가 다 좀 일부러 그랬는지 좀 모자란 사람처럼 그려놨어요. 근데 나중 가면은 현타 오잖아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게 또 뭐냐면 그 사실은 각 민주당이 됐건 공화당이 됐건 인기를 얻기 위해서 경쟁은 하지만 네. 실제로 내가 지향하고자 했던 정치는 이런 거였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네, 그렇지. 있죠. 네. 그 마음을 이제 그 안에서 표현하죠 이제. 근데 실제로 바보짓을 해요. 왜냐면 맞아요. 이게 바보짓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거든. 내가 바보짓을 안 하는 동안 저쪽에서 바보짓을 해서 그 사람 구미에 다 맞춰주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야. 네. 그래서 여기서 보좌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가슴 속에 아무리 좋은 정책 많으면 뭐합니까? 지면 황인 거지. 지금은 일단 똥을 좀 가릴 게 아니라 지금은 일단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는 게 중요하다. 그럼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엊그저께 이제 백분 어. 토론에서 다뤘지만 네. 국민의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뭐 철도 지화 문제를 끌고 네. 예. 나 지하철 지화라고 그럴 뻔했어. 지하철 지하. 더 깊이 묻겠다는 건가요? 철도 지화 문제를 끄네. 이재명 대표도 똑같이 발언해요. 네. 맞아요. 똑같이 이제 돈 얘기해요. 있고 할 수 있다. GTX-D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예. 이거 합리적인 정신으로 하면은 이게 이 공약이라는 거 실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이거 국회의원들이 공약 건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도 공약 걸어도 안 되는데. 그렇죠.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예타 같은 거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장애들이 있어요. 네. 물론 그런데도 고속도로는 휠 수 있죠. 정상적이라면 절대 휠 수 없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뭐 선거에서 공약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네. 거예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실제적인 심지어 이득에- 대통령의 손도 넘어갔어. 그렇지. 네. 아. 그런데 이런 걸 하는 얘기 뭐예요? 이거는 사실 이거 하나하나 비판하기 참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도 비판받아야 되고요. 이재명 대표도 비판받아요. 맞아요. 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날아가거든. 아. 왜냐하면 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는 얘기 안 해? 얘 찍어야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얘가 이걸 얘기한 게 믿어서가 아니라 네. 얘가 안 얘기한 게 괘씸해서야. 얘는 의지도 없구나. 그렇게 해줄 의지도 이놈은 없구나. 뭐 그러니까 와서 무릎 꿇는 척도 안 하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극단적으로 드러난 발언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선거 때는 아무 말이나 하는 거야. 표 받으려면. 그렇죠. 예.
근데 이건 너무했고 이 말은. 예. 그렇지 너무 솔직해버려. 그리고 예. 솔직하더라도 이 얘기를 입 밖으로 내면 안 되지. 근데 그리고 해버렸어. 그거는 솔직한 것 중에서도 좀 저질이죠. 그러니까 교수님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음. 그게 완전 생짜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제도로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호응하고 거기에 한번 엎드려주는 그런 태도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예, 그거는 되게 중요한 예, 정책. 그게 중요한 건데 그거를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솔직히 말하면 그런 태도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네. 다 한다는 얘기는 필요한 거짓말은 다 하겠다는 너를 얘기잖아요. 위해서 그렇죠. 예. 예.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얘기니까 네. 그거 그 뭔가 말은 하면 안 제한 되지. 없이 그냥 네. 일단 거짓말을 뿌려놓고 네. 안 지키겠다라고 하는 얘기나 똑같아서 이건 네. 너무 우습게 보는 거고 예, 예, 예. 그거보다는 한 단계 그래도 네, 야, 예. 일단은 그런 욕망이 있는 걸 인정하는 그렇죠. 음. 한번 그 좀 경청해줄 줄 아는 그런 네. 태도. 네. 자 와룡님께서 이거 구독 취소하면 숫자 내려가나요? 너무 궁금하네라고 하셨는데 내려가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아니 뭐 질문하고 그럼 그래. 구독을 누르는데 숫자가 내려가겠습니까? 올라가는 거랑 내려가는 것도 약간 지연은 돼 있어요. 네. 약간 그 인터벌은 있어요. 네. 친숙하네. 친숙한 용어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잠깐만 지금 몇 명이에요? 99098. 아. 900명 정도 남았네요. 야, 900명. 여러분 그러면은 기왕 이렇게 된 거 해시 라디오 할 땐 누르지 마세요. 갑자기 막 토요일 날 하자 그러는 거 아니야? 막 토요일 방송 합시다 뭐 이러면서. 집회방송 한번 할 때 됐지? 오씨 브런치 너무 안 하지 않았나? 아 근데 나 타이밍이 네. 묘하네. 진짜 월요일 날 될 것 같네. 아, 내내 신경 쓰이네 이거. 너 지금 속으로 그 생각하고 있지. 죽 써서 개 준다고. 아, 그러니까. 뭐 제가 우리 해시 라디오 팀을 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그냥 강아지 같네라는 생각은 근데 어디까지 얘기했죠? 지금? 갑자기 방송의 동력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도라고 불리우는 또 네. 무당층이라고 불리우는 데들이 네. 실제 가지고 있는 퍼센티지에 비해서 네. 상당히 많은 이득을 가져가고 네. 그 값이 가중값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아 중독층이 가져가는 네. 보여주는 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1인 1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 네. 이게 현대 선거 제도의 그리고 미국 선거 제도의 맹점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미국 선거제도는 확실히 그쪽이고 네. 이건 어느 나라 정치든 간에 이런 식의 문제는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일종의 딜레마죠. 네. 예. 결국은 고정 투표층을 제외하고 나서 중도나 움직이는 마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들의 마음이 더 많은 어떤 가중치를 부여받는 현상 나오거든. 이게 그러니까 소위 이제 진보 커뮤니티 같은 데 가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불만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찍어주는 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네. 이 불만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맞는 말인데 그렇다고 내가 진보인데 보수당 투표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항상 이 사이클이 돌아요. 그렇죠. 한 번씩 현타가 오는 거죠. 네. 하지만 또 한 번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억울하다고 그럼 내가 국민의힘을 찍어? 보수를 찍어? 그렇게는 못해. 라는 사이클이 계속 도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뭐 팬덤 정치가 정치를 휘두른다. 네. 예, 소수의 강력한 뭐 이제 어떤 강성 지지층이 네. 후보라든가 어떤 정치인들을 움직인다라고 네. 얘기할 때 일부는 맞는 지적이 있어요. 네. 그런 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일부 조직돼서 움직이는 세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 현상 자체는 뭐냐면 네. 오히려 거기서 가장 큰 이득을 얻어가는 건 네. 정치 저관여, 네. 무관심, 네. 그러다가 잠깐 표로 흔드는 중도층. 나 여기 찍는다. 나 어디 찍을까? 이렇게 하는 사람. 이게 실질적인 이득은 이쪽이 더 많이 가져간다는 소리예요. 네. 억울하긴 하겠다. 평소에 정치에 관심도 없고 정치 뭐 발전을 위한 데서도 관심은 없지만 선거 때가 되면 너무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는구나. 그렇죠. 갑자기 힘이 생기는구나. 네. 그래서 정작 관심이 없었던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각 당이 정책을 이렇게 갖다 바칠 가능성이 높고. 네. 근데 내가 좀 이렇게 저는 이제 고정 투표층입니다. 뭐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하는 것도 웃기니까 고정 투표층인데요. 가끔 좀 꼴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네. 네. 자기가 무당층 혹은 중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나 이번엔 정책 보고 찍을 거야. 뭐 이런 정책 내는 거 보니까 국민의힘 찍어야겠는 걸. 막 이런 거 막 댓글로 막 남겨요. 근데 그런 사람은 중도가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은 중도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중도인 그렇게 거야. 생각하는 거지. 아닌 것 같은데. 예. 중도는 우리가 한번 다룬 적 있죠. 예. 이게 이제 좌나 우 사이에 있는 가운데에 예. 제3의 이념이라고는 말은 표방하지만 네. 그렇지 않다. 네, 아니죠. 예, 좌와 우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 서드 포지션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주도적인 관념이 아니에요. 네. 결국 양쪽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둘도 내가 선택하지 않겠어라는 거지 이게 이념적 중도를 의미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념적 중도를 지향하는 정당이 실패하는 거야. 그래서. 누구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네. 이념적 중도라는 거는 네. 독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다른 그 양당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장당이 만들어 놓은 네. 제3의 어떤 그 지대에서 말 그대로 뭔가를 모색할 뿐이지 네. 자기가 먼저 딱 치고 이 중간이 어떤 이념이 있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중도라는 개념은 양쪽에 극단이 있기 때문에 존재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양쪽에 극단이 없는데 중도가 어떻게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먼저 나가서 나 여기 중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를 들면 좌파 우파가 있다면 중도 좌파 중도 우파가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예. 중도파가 있을 수 있는 게 그렇지. 아니라는 예. 거예요. 실질적으로 중도파는 굉장히 허상입니다. 예. 근데 그 허상을 지금 몇십 년째 찾던 분이 계셨었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래서 무당층. 네. 네, 무당층은 어느 정당에도 귀속되지 않는 거. 사실은 이게 더 맞아. 무당층이 더 맞아요.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사람. 네. 근데 무당층에서도 우리가 갈라내야 되는 게 누구냐면 진짜로 무관심층. 뭘 해도 투표 안 하는 사람들. 그렇죠. 이거는 무당이 아니라 투표 의지가 없는 사람. 투표 의지가 없고 네. 정치가 나하고 관련이 없다고 네. 생각하는 사람. 정치 혐오증이죠, 이 정도면. 네. 그래서 무당층이라고 불리우는 쪽도 사실 일부는 제거해야 돼. 그쪽은 이념도 없고 뭐 특정 당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선택도 안 하는 쪽이거든요. 그러면 아예 신경 쓸 필요가 그렇죠. 없다는 투표를 얘기네. 안 해버리는 네. 층이니까.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여기 스윙 보트라는 표현 네. 이게 요즘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네. 결국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건데 네. 즉 비고정 지지층. 흔들리는 보트. 네. 네. 그렇죠. 이거라는 거 유동층이에요, 유동층.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중도나 무당층은 상당 부분 허상이고 굳이 말하면 이념이라기보다는 유동적인 거. 여기 찍었다 저기 찍었다 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가장 정확한 개념이야. 근데요, 교수님. 저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진보도 싫고 보수도 싫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과연 지금 우리가 나눠져 있는 게 진보랑 보수일까? 그것도 아니지. 네, 그 생각은 한번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른 뭐 가령 뭐 계속 미국 얘기 나왔으니까 미국을 예로 들어보죠. 미국은 형식적으로라도 그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닉슨 대 프로스트에서도 다뤘지만 보수의 가장 큰 가치 뭡니까? 인간의 가치잖아요. 그리고 그 자존심, 내가 미국인으로서의 자존심. 아무리 뒤로 구린 짓을 해도 걸린 순간 인정하잖아요. 거짓말 안 하잖아요. 보수는 거짓말 안 하니까. 보수의 품격을 지키니까. 근데 과연 지금 우리 정치가 진보 보수로 나눠져 있냐는 거죠. 이건 꼭 한번 생각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댓글도 그렇게 달아주잖아요. 네. 진보 보수가 아닌 거 아니냐. 그리고 네. 지식인들도 많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도 맹점이 있는 게 네. 그 이야기는 서구 정치학에서 나눠진 진보 보수하고 일치하진 않는다요. 아, 우리의 진보 보수는 네. 미국의 진보 보수와 같은 의미가 아니다. 아니다는 거지. 이건 또 새로운 개념이네요. 네. 네. 굳이 말하면 진보 보수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개념이라서 네. 그 나라의 각기 사정과 역사적 맥락에 따라서 네. 상대적으로 결정된 위치를 의미해. 그러면은 친일파가 보수가 될 수도 있겠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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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한국의 상황인 거고. 독립군은 진보가 될 수도 있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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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민족주의가 오히려 진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서구적 의미에서는 사실 민족주의는 보수인데 네. 한국적인 특색이.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민족주의는 오히려 민족주의지 못했던 사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민족주의를 채택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언덕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양쪽으로 똑같이 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들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진보 보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해가 이거는 가네. 고유 명사로서의 진보 정당, 보수 정당이 아니라 그냥 명사,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명사로서의 지향점 정도. 좀 더 사회 개선을 도모하느냐, 현실의 분만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기존의 기성의 어떤 지배 질서나 이런 것들을 훨씬 지키려고 하느냐. 수구라고는 표현을 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수구 쪽에 좀 더 가깝죠. 네. 진정한 의미에서 보수라기보다는 근데 상대적 위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 보수라고 하는 상대적 위치가 먼저 만들어지고 네.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로 작동하는 건 인간관계거든요. 의외로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사람의 이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혼주가 민주당에서 시작했다가 국힘당을 갔다가 다시 다시 됐다가 완전 구구파 됐다가 다시 오잖아. 네. 이 사람은 스윙 캔디데이트야. 야, 맞았어? 캔디데이트 뭔가요? 맞았어. 예. 네. 캔디데이트는 후보자니까 정치인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스윙 정치인. 뭐 그래도 되고요. 좀 뭐 웃깁니다. 예. 사실 그냥 오하고 넘어갈 거였기 때문에 뭐 깊이 관여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근데요.
이 각 정당의 후보들 혹은 각 정당의 정치인들은 이 단어를 그럼 다른 의미로 써야 되잖아요. 네. 다른 의미로 안 쓰거든요. 네. 일부러 일부러 원래 뜻으로 쓰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속임수 쓰는 거 아닙니까? 네. 음. 살짝 무식한 거기도 하고 일부러 그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뭔가 새로운 정립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론의 정립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네. 참 어려운 게요. 네.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폴리티컬 커렉트니스 쪽하고도 연결이 되고 언젠가 한번 제가 한다 그랬었잖아요. 네.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게 언어를 고침으로써 사고를 이제 고친다라고 하는 맞지만 다소 순진한 생각에서 출발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보 보수라고 하는 말들이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강한 힘이 생기거든요. 이거 외에 다른 대안을 써가지고 말하려고 해도 잘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예전부터도 진보부서라는 말로 우리나라 정당을 규정하는 걸 되게 싫어했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써요. 그러지 않으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다. 안 그러면 자꾸 호통치고 가르쳐야 돼. 너 모르면서 진보보수 자꾸 얘기하지 마. 댓글도 그러신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네. 진보라고 말하지 마시죠. 이런 분들 그렇게 계시거든요.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면 상대적으로 민주당 계열들이 좀 더 진보적이죠. 맞아요. 국민의힘 계열이 좀 더 보수적이거나 좀 더 수구적이에요. 네, 맞죠. 네. 그건. 네. 그런 의미에서 생기는 느슨한 선이야.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요. 미국은 유럽의 입장에서 보면 리버럴을 진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진보도 아니라고. 미국의 입장. 독일 같은 데나 북유럽 같은 데서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그냥 진보가 아니라 한 중도쯤? 굳이만 하면? 중도 보수 쪽에 가깝지 않을까 네. 오히려? 네. 중도 좌파 내지 중도 보수 이런 네. 쪽에 더 가깝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누구의 어떤 정치 사회를 보느냐에 따라서 네. 덜 다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게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니 그 안에 있는 내용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내용은 다른 거죠. 하지만 정치인들이 여기서 교묘하게 타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 음. 그 부분은 우리가 알아서 걸러야 되겠죠. 그러면 교수님 이제 마지막인데 저는 이 영화가 투표를 독려하는 영화 같으면서도 사실은 너무 골치 아픈데. 그렇지. 굉장히 이제 중압감 네. 안고 맞아. 이제 네. 한국이 지켜보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토론하고 네. 그거 가지고 찍어야 되잖아. 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인 특유의 그런 미국 사람들이 좀 심심한가 봐요. 이런 거 가지고 막 화제가 되고 스타가 되고 이러는 거 보면 전반적으로 인생이 심심한가 봐. 어쨌든 굉장히 미국스럽잖아요. 그 상황을 막 방송국들이 와가지고 생중계를 때리고 막 스타를 만들어가지고 막 팬레터 쓰고 막 공연하고 밴드 만들어서 이런 것도 되게 미국적인데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저 한량 아니고 저 루저가 아니 투표를 늦게 했다고 이익을 받는 게 맞아? 이거 그냥 쎄뻑이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무효표 처리되고 끝나죠. 그렇지. 그냥 단순히 딸내미가 똑똑해가지고 투표를 대신 하려다가 그냥 타이밍이 늦어서 무효가 된 거잖아. 무효표 내도 안 끝나서 문제죠. 네. 무승부라서. 그렇지. 맞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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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일맥상통하는데 성실하게 투표한 사람들은 그냥 그 중에 한 명일 뿐이고 그렇죠. 네. 마지막까지 투표 안 하고 쳐놀다가 그렇죠. 술 먹고 늦게 간 게 유일한 한 일인 저 사람은 저렇게 스타가 돼? 말이 안 되잖아. 네. 만약에 우리나라였으면 재검표했거나 네. 그렇죠. 예. 누군가는 너무 비용이 드니까 이제 못할 뿐이지. 네. 누군가는 머리 밀고 부정선거라고 외칠 거고. 미국은 근데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대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사실은 두 번째 단계가 있거든요. 선거인단이라는 게 뭐냐면 모여서 투표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60명을 민주당 쪽 그 선거인단이 가져갔다. 예를 들면 네. 민주당이 흔히 가져가니까 이 60명이 실제로 투표가 59대 1로 한 명은 공화당 찍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이 간접 선거의 특징은 네. 실제로 이 선거인단의 결정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민주당의 어떤 지지를 받아가지고 당선된 선거인단이라고 해서 반드시 민주당 후보를 안 선택할 수도 있어. 그래서 실제로 그 고어하고 이제 부시 때 네네네. 사람들이 어떻게 설득을 했냐면 자 공화당 선거인단 중에 어느 하나가 양심적으로 고어 찍어라. 지금 대중투표는 고어가 이긴 게 맞는데 선거인단이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규정을 만들자 그거를 새로 사람들의 민심을 반영을 해줘야 되지 그렇지. 않느냐. 니들이 민심을 반영해서 니들 중에 일부가 그 투표를 해. 이렇게 설득하기도 근데 했다. 안 했구나 그거를. 안 하죠. 그게 무섭지. 왜냐면 좀 더 그게 위헌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자기 지지층한테 또 비판 욕 먹을 수도 있고. 헌법적으로 보면 그가 간접 선거를 만든 이유는 사실 그거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을 뽑는 건 좀 더 엘리트들이 뽑아야 된다는 생각이야. 주 네. 대표성을 가지고. 아직도 있구나 그런 네. 생각.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게 점점 이제 자신이 뽑힌 것의 지역구나 선거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그대로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사실은 제가 볼 땐 이 한 사람한테 맡기는 것보다 네.
선거인단한테 맡기는 게 난데 무협 네, 처리하고 그렇죠. 예. 하지만 이제 영화니까. 영화니까. 네, 극적인 네.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사실 이 영화는요. 네.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관심 없어요. 맞- 이 과정에서 케빈 코스너가 인간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사실은 성장을 하죠 케빈 네. 코스너. 예. 근데 한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뭐 그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서 민주주의란 어떤 것인가도 한번 고민해 보고 그리고 스윙보트라고 소위들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얼마나 정치에 무지할 수도 있는가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 미국 선거제도는 정말 공정한가?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는 이 영화는 소기의 목적을 꼼꼼하게 달성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네. 네. 이거를 만약에 우리나라 상황에 대입한다. 음, 그러면 예를 들면 네. 지난번에 0.7% 차이 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0.7%면 한 표보다 많지. 그렇죠. 예. 근데 정말로 대통령 위너 테이크스 올 승자가 모든 걸 독식할 정도로 많은 차인가? 생각해 봐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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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하면 그 0.7%는 사실은 이게 만약에 그게 아마 몇 표 차이더라? 37만 표 차인가? 뭐 30몇만 표라고 저도 들었는데. 예. 네. 근데 그 정도 표의 차이를 네. 반으로 쪼개야 되잖아요, 결국은. 예. 그렇죠. 그 반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거든. 그럼 그럼 숫자가 더 줄어. 그렇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 몰려있던 사람들의 표의 값이 훨씬 높았다는 얘기야. 한 19만 명 정도만 반대로 투표했으면 그렇죠. 예. 뒤집어지는 거죠. 24만 표라고 지금. 네, 24만 표라. 24만 표. 예, 그럼 한 12만 표가 네. 다르게 얘기하면 네. 그건 완전히 뒤집혔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약 3천만에 4천만 표 사이보다 네. 이 10만 표 정도가 훨씬 높은 값어치를 부여받았다. 케빈 코스트너랑 비슷한 비슷한 입장인 의미네. 거죠. 근데 케빈 코스는 본인이 그런 걸 알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몰랐잖아요. 네. 모르고 투표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죠. 일부의 사람들이 나는 무당층이야, 나는 중도야라고 주장을 하는 건 그런 대접을 받고 싶어서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전 그게 없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이 어느 고정 지지층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스윙할 수 있죠. 네. 저는 스윙하는 건 꽤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네. 그래야지 각 정당들이 훨씬 더 긴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스윙하는 거는 좋은 선택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고정하는 게 나쁜 선택이 아닌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고정하는 선택에도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스윙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그래. 자기는 훨씬 더 비판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고정하는 사람들은 무식하고 멍충이고 콘크리트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니한테 뭐 해주는 게 없지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이른바 중도나 무당에서 제가 실체를 다 제외하고 이렇게 유동층 중에 자기 스스로가 실제로 더 높은 어떤 취급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무의식이 없냐는 거지. 꽤 있죠, 사실은. 그래요. 그리고 내가 당락을 결정한다는 어떤 그렇죠. 그런 그런 것도 자부심, 있죠. 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언론이 또 치켜 세워 주잖아. 맨날 결국 선거 중도를 치면은, 잡아야 이긴다. 예, 맨날 보도 나오죠. 예. 근데 그 중도라는 사람들 대부분 대세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 대세라는 건 언론이 만드는 거고요. 그렇죠. 알고 보면 역규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알고 보면 언론한테 네. 머리채 끌려서 끌려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더 한 가지 얘기하면 이건 당파 싸움에 이용이 돼요. 당내 투쟁에. 맞아. 역풍 맞는다. 역풍 맞는다. 중도층을 왜 설득하지 못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그거는 근거를 있으면 돼요. 예를 들면 지금의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사실은 고민해야 돼. 왜냐하면 중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 거의 민주당 쪽에 붙어 있잖아요. 네. 민주당과 비슷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그 얘기 뭐냐면 대통령이 심각하게 잘못하고 있다. 그렇죠. 네. 예. 보통 이런 선거는 잘 없어요. 그리고 이런 네. 비율이 안 변해? 그렇다는 얘기는 스윙이 아니야. 한 번 바뀌었을 뿐이지. 네. 바뀌고 난 다음에 안 바뀌어. 예. 그러면 스윙드? 스웡. 가만히 있길 잘했다. 웃기려고 한 거잖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이거는 심각하게 뭔가 국민의힘과 대통령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고민해야죠. 근데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요. 이를테면 사학법 개정이라든가 네. 국가보안법 개정이라든가 이렇게 얘기할 때 중도 합리적인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접지 못하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들이 네. 실제로 민주당 내 완전 보수파거든. 예. 그 사람들이 민주당을 걱정했던 사람이거나 네. 노무현 정부를 걱정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구실로 이용해 먹은 그렇죠. 것뿐이죠. 반노의 구실로 이용한 거야. 이용하니까 그렇게 좋은 명칭을 붙여줬구나.
예. 중도 합리표라고. 그렇죠. 예. 네. 중도를 선택하는 합리적인 사람들. 그것도 열린우리당에서 그런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구민주당파가 떨어져 나갔는데도 예. 구민주당파가 또 똑같이 그걸 썼거든. 동교동파가. 아, 맞네. 예. 아. 그러면서 그때 대안으로 선택했던 게 누구예요? 정몽준이었잖아요. 단일화하면서 정몽준 쪽에 가 붙었잖아. 그 네, 당시 맞아요. 김민석이나 이런 사람들. 맞습니다. 야. 예. 자기 당을 배신하고 저쪽 가서 붙었다고. 언제나 그런 사람들이 내세우는 가치는 중도표 잡아야 된다. 그렇죠. 저 노무현으로는 선거 못 이긴다. 저 사람 너무 강성이라 중도가 안 찍어준다. 그렇죠. 예. 근데 또 우리나라 선거는 49대 49. 예. 중도 잡으면 이기는 판이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당내 투쟁에서는 꽤 케빈 코스터적인 어떤 힘을 발휘합니다. 상당히 많은 분에서 이른바 중도라고 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를 부여하는 경우들은 실체라기보다는 그걸 이용한 당내 투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으면 안 돼. 제가 말 그대로 국민의 민심의 흐름을 무시한 채 고정 지지층으로만 막 고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건 하면 안 되죠. 고정 지지층도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죠. 민심이 흐르는 방향인데 나의 생각하고는 좀 달라. 그럼 권력을 놓는 방향으로 내 고집을 지킬 것이냐. 네. 아니면 그래도 내 고집을 살짝 틀어서 민심하고 대체로 일치시키는 선택을 할 거냐. 이게 전략적 투표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건 좀 달라요. 네. 그런데 당내에 있는 특정한 세력들이 마치 자신이 가장 합리적이고 자신이 마치 이렇게 이 당을 이끌어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중도의 표심을 이용해. 예, 그거는 대단히 당내 개파 투쟁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잖아요. 이번 총선에 빗대어 보면은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 중에 하나가 비명이면 그러니까 비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람인 것처럼 합리적이고 비판적이고 예, 객관적이고 다양한 목소리고 예. 뭐 중도에까지 포괄할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인 것처럼 묘사를 해놨잖아요, 대대적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그 민주당 안에서 또는 뭐 민주당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그런 언론 보도를 보고 아 역시 내가 합리적인 중도구나. 그렇지.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찰해봐야 된다는 되게 거죠. 많거든. 예, 언론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실제로 그런가 현상이 중도라는 개념을 이렇게 개파에 따라서 개파를 근거로 규정하는 게 맞는가라는 거 한번 따져봐야겠네요. 근데 네. 이번 민주당 경선이 되게 역사적인 선거인 게 소위 중도라는 사람들이 힘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또 바깥에서는 강성 지지층으로 똘똘 뭉쳤다고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사람들을 몽땅 개딸로 몰아가던데. 그렇죠. 네. 개딸은 그럼 도대체 대한민국 몇 명이 개딸입니까? 민주당 당원이 그렇게 많다는데 죄다 개딸이야. 다 개딸이래 다. 비공식적으로 나온 네. 거에서 얘기하면 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500만.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게 경선이 끝나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투표를 해보니까 말이 안 아는 돼. 거지. 예. 예.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보면 민주당의 강성이라는 표현 전 맞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결집도가 높아. 적어도. 예. 그렇죠. 예, 특정 스탠스로의 결집도가 높아요. 옛날에는 막 3대 3대 3 뭐 이런 식의 되게 많았고 네. 4대 5 이랬는데 네. 약간 쏠림 현상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 쏠림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일종의 약간 뭐랄까 집단 지성에 좀 가까워. 집단 지성을 반드시 제가 좋은 의미로 쓴 게 아닙니다. 네네네네. 샤샥 하고 눈치를 봐서 샤샥 하고 한쪽으로 움직여. 네. 이게 약간 과거하고 좀 달라요. 분리해서 이렇게 막 분할하는 통치가 잘 안 돼. 뭔가 자기들끼리 슉 해가지고 대세를 그냥 대세를 만들어. 그게 이제 시대 정신으로 포장이 되는 예. 거군요. 이거를 무슨 선동가의 선동 정치의 결과물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진짜 너무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오히려 선동하려다가 목 잘린 사람 많아요. 맞아요. 예, 여러분들이 말하는 스피커 중에서도 그래서 슈슈죽 가는 사람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야. 아니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르고 간다고. 그거는 민심에 대비되는 당심으로 표시되는데 당심도 민심만큼이나 집단적인 마음이에요. 집단적인 마음은 한두 명이 선동해가지고 쉽게 움직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히틀러 같은 선동가가 움직여 나치를 지배하게 만들었죠. 나치를 지지하게. 그건 역사적 불행이긴 하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뭐가 있었다? 나치적 선동이 먹힐 만한 불만이 있어서 그래요. 아 그렇죠. 당시 이제 독일 국민들의 엄청난 불만. 그렇죠. 이 불만을 만약에 사회민주당 계열이라든가 뭔가 좀 더 진보적인 쪽이 제대로 민주 쪽이 제대로 주목해와도 그 불만을 해결할 수 있었다면 나치한테 선동 안 당했지. 그렇죠. 안 당했죠. 그렇죠. 그걸 더 잘 선동한 게 나치인 거잖아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펴서 성공한 게 나치이기 예.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극단적인 것조차도 사실은 민심의 어떤 약간 모호한 방향 안에 방향성을 부여할 줄 아는 정치의 힘에 의해서 결정된 건데 지금의 민주정치에서 그거를 마치 나치와 같은 전체주의로 얘기하는 거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민주주의를 너무 쉽게 보는 거라는 당심도 그렇게 쉽게 조작되는 게 아니래요. 틀릴 수가 있다니까. 그렇죠. 그 당심은 틀릴 수도 있어. 하지만
모여진 당신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몇 명의 선동가가 조작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모여서 뽑은 사람 또는 그 결과가 틀릴 수는 있지만 사람 모였다고 해서 낫지라고 그렇죠. 하지 마라.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왜 모였다고 해서 낫지라고 아니 하냐. 그러면 뭐 그 이준석을 만들어낸 그 당심은 뭐 그것도 낫지야 그럼? 낫지 않냐? 네. 그것도 순식간에 국민의힘에 갑자기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모여가지고 만들어낸 대표인데 그럼 그것도 다 갑자기 이준석 개딸들이 들어와가지고 만들어낸 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강성지지층이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건 전략적인 거죠, 전략.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만한 사람을 누구를 세워야 되는가에 대한 전략적인 그렇죠. 판단을 하는 거지. 네. 특정한 신념과 특정한 사람에 대한 충성도를 가지고 그렇게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네. 아 근데 교수님께서 저번에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정치인을 선택하는 것이지 정치인이 시대를 끌어오는 게 아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럴 수가 네. 없어요. 네. 정치인은 국민들이 도구로 이용하는 사람이다. 너무 놀랐던 게 이재명 당대표가 그 다음 주인가 얼마 전에 뉴스공장 나왔잖아요. 그저께 나왔어요. 그저께.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뭐 교수님이야 뭐 워낙에 알고 있었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생각하는 게 적어도 틀리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권력을 내가 유용할 수 있는 거라고는 생각 안 하는구나 이 양반. 네, 네. 물론 번지르르한 말일 수도 있겠죠. 근데 번지르르한 말을 나는 이재명 대표한테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단순한 예의로 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의 약간 깨달음 같은 건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네. 반대당에 비교해 보면 예. 적어도 그리고 뭐 얼마 전까지 같은 당내 누구였던 그분하고 비교를 해봐도요. 적어도 이 사람이 이거는 이해하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네. 근데 이 정도의 담론이 나는 다른 정치인의 입에서 나오는 걸 못 봤다고. 네. 그 정도도 안 나와. 네. 그러니까. 예. 그냥 저는 허튼 소리, 그러니까 완벽한 진심이 아니더라도 그 정도의 감각은 있었습니다. 알고만 있다는 게 어딥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친명 개딸로 계속해서 공격받고 있는 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그저께 방금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좀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뭐라고 저도 인상 깊었던 게 이게 입에 발린 말일 수 있지만은 그 내가 잘나서 당선되고 당 대표가 되고 하는 게 아니다. 국민들은 유권자들은 자기네 말 안 들으면은 바꿔버린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지지자들이 이재명 본인이 잘나서 당대표가 되고 또는 지금 이번 경선에서 이렇게 물갈이가 되고 한 게 아니라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바꿔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네. 이렇게 유권자들을 단순하지 않은 사람으로 설명을 해준 게 조금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많이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위로가 되고 그게 만약에 그게 틀린 말도 아니고. 만약 이게 전략이라면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 가장 반대되는 태도를 지금 대통령과 여당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내가 너무 잘나서 의대 정원 2,000명 절대 양보 안 하잖아요. 내가 낸데 어디 감히 네가 나를 내가 낸데. 중재자고 내가 해결하는 건데 다. 예. 그러니까 물론 너무 뭐 띄워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그렇죠. 예. 이재명 대표도 어느 순간 잘못하면 버림받죠. 그럼요. 그렇죠. 유권자들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준 게 전 기분이 좋았어요. 이재명 대표 말을 잘했다는 게 그걸 아니라 자꾸 명빠라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는데 그게 네. 이미 그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를 그 위치에 서본 사람은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알 두뇌 정도는 있을 거라고 믿어요. 네. 기대하고. 아니 그럼요. 예. 예. 그리고 그게 무서운 거라고 사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음. 내가 이렇게 막 밀어 올려줘서 여기 이렇게 올라왔는데 네. 정말 이들의 뜻을 내가 구현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처참히 또 이렇게 네. 버려지는 거 그렇지.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야. 맞아요. 그렇죠. 그런 기본적으로 해야 돼.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정치인이라면 적어도 노력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두려운 걸 아니까 적어도. 네. 음. 아무튼 그렇다. 스윙보트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얘기가 근데 저는 스윙보트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그저께 한 얘기가 좀 떠올랐어요. 네, 유권자가 이렇게 별거 아닌 우리도 결국엔 유권자인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재명 대표가 언제든지 그 자기네가 찍은 지도자도 바꿀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실은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다 유권자들이 국민이 정치하는 거다. 이런 한 것도 장에, 보면은 이 영화에서 보면 얼마나 중요해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들이 다 와가지고 정치를 이 사람한테만 하고 있잖아요. 표 한 장에 날아갈 네, 수 조금 있는 그런 떠오르긴 위치라는 했습니다 거. 이재명 네. 대표 발언. 근데 이제 이 영화가 이제 코미디 영화로서 가진 한계는 정치의 그 진짜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아요. 정작 토론 내용도 하나도 안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막상 거기서 끝나. 네. 맞아. 그 주인공이 누구 찍는지도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물론 꼭 보여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딥한 내용이 들어갔어도 아니면 오히려 딥한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줬어도 좋았을 텐데 이 영화는 거기까지 할 의지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다. 예. 네.
지금 안 그래도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PD가 방송을 마무리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왠지 내가 저런 말씀 하지 말라고 마무리가 하기 싫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오프닝 토크를 좀 더 길게 해볼까 했지만 나도 집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예. 제가 이 영화를 여러분들은 그냥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고 예전에 제가 이제 딱 4년 전이죠. 4년 전 이맘때에 방구석 1년에 나와가지고 스윙보트를 그때 네. 김종배 씨하고 같이 해서 이 영화를 했구나. 이 영화를 얘기했는데 아, 사실 JB? 예. JB. 아 예. 훨씬 좋은 얘기 많이 했는데 일부만 나갔거든요. 이게 방구석 일렬이 녹화하고 나면 약간 허무해요. 네. 내가 생각한 얘기랑 다른가 봐. 좋은 얘기랑. 선업배인데 물론 분량 자체가 선업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네. 빠져서 아쉬운 이야기들을 약간 더 하고 싶었던 것들도 있었고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래서 중도가 더 높은 값을 부여받는 현실에 대해서 아쉽고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이냐. 네. 여러분들도 저는 스윙해도 된다고 보고요. 네. 근데 스윙하려면 전략적으로 잘해야 되죠. 네. 그래서 스윙하는 모습들 예를 들어 지금 민주당에서 현역 의원들 내쫓는 거 스윙해 버린 거지 뭐. 그렇지 맞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고정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제대로 보여줬지 네. 스윙을. 그래서 전략적으로 스윙을 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스윙을 과감하게 하는 것도 전 되게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야지 긴장하거든요, 정치인들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향이 중도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무시받고 네. 조롱당하고 이런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양쪽 어떤 지형이든 간에. 저는 그거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봅니다. 저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데 딱 두 개만 판단하면 돼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시대 정신이나 민심하고 얼마나 일치하는가. 네.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네.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전반적인 흐름이 이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야. 그럼 나는 이걸 조정할 수 있는가? 조정 안 해도 돼요. 네. 열렬히 산화하는 것이 뭐. 무지성 투표도 되죠. 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근데 이게 지는 것, 그러니까 이걸 같이 따라가지 못해서 내가 잃은 권력 내지 잃은 기회가 너무나 안타깝고 막 후회가 돼.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 돼. 내 어떤 그 지향이 어느 순간 시대 정신이 될 수 있는 때까지 기다려야죠. 네. 그 전까지는 나의 지향을 일부를 약간 흐려서 전체 지향과 맞춰 나가는 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전략적인 방식 태도예요. 세 번째, 정말로 괜찮은 것 같고 그게 맞는 것 같고 민심하고도 어울리는 것 같다 그러면 과감하게 밀고 가세요. 네. 흐름을 만드세요. 네. 흐름을 만들어야 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중도층을 약간 비아냥거리지 걔네들은 대사 따르네 아까 잠깐 그렇게 얘기했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대세가 그냥 흐름만은 아니에요. 그렇지. 그냥 만들어지는 건 그게 아니다. 옳다고 느껴지는 기세예요. 기세. 네. 네. 그 기세를 만들어야 돼. 그 기세를 만들지도 못하면서 고정투표 지지층이라고 나는 무지성 지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그냥 고정일 뿐이에요. 기세를 만들어야 중도층이 쫓아옵니다. 네. 근데 그 기세를 만드는 데 대해서 정말 내가 절절한 마음을 가져야지 마치 내가 인정받지 못하거나 또는 나만 옳거나 이런 태도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는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지지층들도 생각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 시사인이 그 유권자 지형 분석이라는 이거 뭐라 할까 웹조사 심층 웹조사 보도를 네. 했는데 거기서 제가 진짜 여론조사보다도 진짜 가면 갈수록 다양해지는데 놀랬던 게 그게 이슈별로 스윙이 있어요. 아 그럼요. 이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 시사인 어차피 기사 이제는 지나간 건 다 볼 수 있으니까 추천드리는데 유권자 지형 분석이라고 여성인 어떤 사람들은요 나머지에는 고정인데 여성 정책에 있어서만 스윙이야. 이단 갔다 저단 갔다. 그치, 그치. 어떤 사람은 부동산 정책.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은 뭐 수출 뭐 이런 거 관련 대기업 정책. 그런데 교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이런 대형 선거 총선이나 대선을 결정하는 거는 그 중에서 그때 갑자기 바람을 만드는 이슈가 있다 이거. 그렇죠. 예. 많은 사람들이 다 이슈마다 스윙이 다른데 하필이면 이때는 부동산 이슈가 너무 컸던 거야. 그럼 그 스윙이 힘을 발휘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시면은 무조건 나도 스윙인데 나도 중도라고 생각하는데 해서 남들이 욕하는 것처럼 너무 의기소침하지는 않으시되 내가 어느 부분에서 스윙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내가 진심으로 스윙인지 그리고 내가 말씀하신 기세를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시사인 보도를 추천드립니다. 네. 내 올바름이 기세와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네. 그렇죠. 맞아. 네.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어. 맞아. 네. 기사라는 건 결국 그 어떤 감정의 흐름일 확률이 더 높거든요.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지난 대선을 결정한 부동산 스윙도 네. 이게 옳았느냐
생각 한번 지금 해봐야지. 우리가 결과를 보세요. 네. 지금 이 상황을. 예.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스윙 또는 그 흐름이 단지 집을 못 가진 사람들이 집을 갖고 싶어서 였을 수도 있고 예. 또는 벼락거지가 된 듯하고 느낀 사람들의 불만일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정말 거지 같은 말이에요. 벼락거지. 또는 내가 갑자기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뺏어갈 것 같은 어떤 세금에 대해서 불만이었을 수도 있는 네. 거고 되게 여러 가지 정서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 부동산 불만, 집값 폭등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켜 언론은. 그리고 당내 투쟁할 때도 그렇고 당간 투쟁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켜요. 맞아요. 아니거든요. 예. 굉장히 의도가 있는 거거든 그거는.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 정말로 이런 언론 다루는 프로그램이 정말 필요한 게 안 흔들리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언론이라는 게 언제는 우리의 감정을 건드렸다가 그리고 그 기세 만들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감정을 이슈를 건드려 만들잖아요. 기세를 만들었다가 또 한 번 또 확 휩쓸리고 있을 땐 또 찬물을 팍 뿌려가지고 맞아요. 제정신 나게 만들었다가 네. 현타 맞게 만들었다가 우리 머리채를 너무 잡고 흔들리니까. 근데 그런 언론이 만약에 사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품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똑바로 쳐야 돼. 진짜. 교수님 방금 너나 똑바로 차려 이런 눈빛으로 쳐. 아니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교수님이 그쪽은 포기하셨기 때문에 오해하시네. 오해하시네. 가망 오해하시네. 없는 곳에 희망 없다. 영혼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예. 네. 자 오늘은 그럼 우리 PD가 원하는 대로 이게 뭐가 원하는 대로 지금 12시가 다 돼가는구만. 어허 이게 총선이 네. 가까울수록 또 약간 어쩔 수 없이 힘을 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가지고 법의 폭주를 네. 제가 더 밀어붙인 제가 제어하지 못하고 제가 밀어붙였는데 나는 해시태그의 퓨리오사야. 네. 아, 여러분들이 뭐 이제 그런 식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열정과 불안들이 있을 거라서 네. 네, 그런 걸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다는 거고 음. 아마 다음 주면은 이제 그쵸 예. 사전 투표 다 끝났을까요? 사전 투표가 아직은 안 하고 있죠. 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마 아니다. 아니, 아직 4월 시작 5일 전이야. 6일이니까 아 시작 전이구나. 4월 전날. 예 그쵸 네, 우리가 전날 방송. 전날에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으로는 아마 총선 전 마지막이 되겠죠. 아 그러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막 이러저렇게 할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네. 그럴 거고. 아 요즘 뉴스공장도 10시까지 합니다. 아 뉴스공장도 아침에 10시까지. 아 3시간 한다고. 네, 늦게까지 해. 네. 그래서 나 맨날 늦을 뻔하잖아. 저기 뭐 뉴공 끝나고 네. 대한 뉴스 달려가도. 어쨌든 네. 오늘 뭐 여러분들이 저희 대파 형제들 대파 삼형제가 여러분 뿌리가 맛있대요 네, 인게. 모인 거를 되게 즐거워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게 사실 네. 저희가 이렇게 입고 온 이유가 뭔가 이 이슈를 뭐 더 키우거나 말거나 이게 아니라 네 월요일 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맞아요. 대파채 네. 릴레이가 있어가지고 네네네. 이 대파챗에 대해서 우리가 성의를 보여야겠죠.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대파챗이 네. 그러니까. 정말로 되게 감사하기도 했고 즐겁기도 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대파처럼 보여드려야겠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확실한 해가지고 건- 한쪽에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네. 같이 놀자고 한 그런 그럼요. 컨셉이고요. 네. 확실한 건 이 챌린지는 재밌어야 됩니다. 네. 쉽고 간단하고 재밌어야 돼. 근데 이러면서 대파는 정말 완벽해. 쉽고 간단하고 재밌어. 왜 이런 걸 쟤네가 만들어줬는지 진짜 웃기다. 아 너무 고마워 진짜. 아, 너무 고마워 미쳐버릴 것 같아. 네. 또 대통령 우리가 잊어버릴까봐 또 돼지찌개 만드는데 파를 이따만큼 썰어서 넣더라고. 야, 대통령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대파 삼형제는 그럼 이만 물러나도록 하고요. 그리고 월요일에 뭐죠 봉우리? 월요일에 여론조사 번역기 네. 네 아주 잘 나가는 방송이죠. 돌아오고요. 이 악물고 얘기하지 말라고. 아유 기분이 좋아요. 거짓말하지 말고. 네, 월요일 저녁 8시 반 해시 라디오. 저희는 목요일 날 정치 네. 번역기와 함께 네. 돌아옵니다. 제가 매주 월요일에 회식 공지라고 해서 일주일에 이제 딱 요약된 표를 이제 그 커뮤니티에 올리니까요. 전체 대상으로. 네. 매번 혹시라도 궁금하면 그 커뮤니티 들어가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네. 저희 행사도 있거든요. 토요일 날 제 강의 네. 이제 월마다 한 번씩 하는 강의. 네. 이게 아까 우리 그 오프닝 토크 했던 거하고 되게 비슷한 주제예요. 아. 왜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가에 아, 관련된 어우 것들이고. 좋다. 어. 그렇기 때문에 네. 왜 소통해야 되는가에 관련된 이제 이런 것들이라서 그 네. 내용과 함께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하고 있고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많이 그 독서 노트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신청해 주셔서 1차분은 이제 발송이 됐고요. 2차분이 또 좀 있으면 좀 나갈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받아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우리 정무정 학생 고생하셨어요. 아. 박재성 PD도 이제 같이 고생을 했고 그렇구나. 그래도 다행히 이제 그래서 일부 이제 배송들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안에 또 한 번 2차 배송을 할 테니까 아직 못 받아보신 분들은 다음 주 초쯤은 아마 받아보실 수 있을 거다. 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유 네. 고생하셨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미정 박사님 제가 뭐 놀리는 건 다 장난인 거 알고 계시죠? 사랑합니다. 갑자기 선물 발송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니 또 오해하실까봐. 예. 저는 정미정 박사님도 사랑하고 이정훈 교수님도 사랑하고 예. 우리 띵구리 기자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네, 혼날 다. 것 같은 사람들 다 모으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혼날 것 같아. 아까 너무 많이 놀려가지고. 사랑합니다. 아유, 예. 아니 설마 아니 웃는 얼굴 침 못 뺀다고 사랑한다는데 때리겠어? 그렇지. 아 근데 정미정 박사님은 욕은 할 것 같아요. 예. 욕 정도 괜찮아. 먹을 수 있어. 뭐. 그리고 PD 형 사랑합니다. 자, 저희 STV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안녕. 다음 주에 봬요.